이 특위의 위원장이었다가요, 지방선거에 출마하겠다면서 사퇴한 이 친명계 한준호 전 최고위원 역시도 이성윤 최고위원 임명에 반대했습니다. 그러면서 그 자리에 송영길 전 대표를 추천해서 눈길을 끌었는데요. 이 앞서 돈봉투 살포 의혹 등에 대해서 항소심에서 이 검찰의 증거 불법 수집을 이유로 해서 무죄 선고를 받았죠. 송영길 전 대표, 민주당 복당에 이어서 민주당의 공천을 받아서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할 그런 의지까지 밝히면서 이 민주당의 속내가 복잡해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. 네, 송영길 전 대표는 설 연휴 직전 돈봉투 살포 의혹 등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고 곧바로 민주당 복당을 선언했고요. 이어 오늘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국회에 들어가겠다며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 의지를 밝혔는데요. 송 전 대표는 이 대통령의 대선 승리로 공석이 된 인천 계양을에 출마할 계획으로 경향신문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이미 거주지를 마련했고 내일 주민등록도 옮길 예정입니다. 또 송 전 대표는 모레 민주당 인천시당에 복당 신청도 계획하고 있습니다. 인천 계양을은 송영길 전 대표가 국회의원 5선을 하는 곳입니다. 정치적 고향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.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패배를 하고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를 한다고 하니까 송영길 전 대표가 이제 양보를 했던 그런 곳이죠.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본인이 돌려받을 자격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.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. 그동안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이 이곳에 출마할 것이라는 그런 설이 유력했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여권 핵심으로서는 송영길 전 대표의 복당 그리고 그 지역구 복귀 선언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거고요. 또 검찰이 만약에 이제 상고를 하게 되면 송영길 전 대표는 대법원 재판을 받아야 하는 처지가 됩니다. 그런 송 전 대표한테 공천을 주는 거 이거 자체도 민주당으로서는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. 그렇습니다. 송영길 전 대표는 1심에서 일부 혐의에 대해 유죄가 인정돼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는데요. 항소심에서 이 부분도 무죄로 뒤집혔지만 이 검찰이 상고할 가능성이 있어 이 대법원 재판까지 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. 민주당 입장에서 이런 송 전 대표에게 수도권 주요 지역인 이 인천 계양을 공천을 주는 건 상당히 부담되는 결정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.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 이걸 가지고 이 문제가 지금 민주당 지도부한테는 상당히 곤혹스러운 어떤 사안이 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.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바로 그 때문에 저는 송영길 전 대표가 일종의 말을 길게 보고 길게 호흡하는 그런 결단을 저는 내릴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. 첫 번째는요, 지금 계양을 보궐선거에 출마한다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만 제가 생각했을 때 유권자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. 아까 언급하셨습니다만 21대 거기에서 다 본인이 5번째 당선되고 나서 임기를 채우기도 전에 자신의 일종의 정치적인 계산에 의해서 그때 그 임기를 포기하고 어디로 출마를 했습니까? 그것도 인천시장도 아닌 서울시장 출마를 갔었거든요. 그러다가 여러 가지 그 이후에 여러 가지 꼬이면서 정치적인 어려움을 겪다가 다시 정치적 재기를 위해서는 다시 계양을에 와서 손을 내미는 그러한 모양새가 상당히 유권자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그렇고요. 또 하나는 사실은 송영길 전 대표 정도 된다고 한다면 정치적 재기도 나름의 서사를 좀 가질 필요가 있는데 자신의 정치적 텃밭이라는 데 가서 뭔가 마치 그러니까 맡겨놨던 물건 찾듯이 그런 식의 정치적 제기가 과연 본인에게 도움이 될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. 아울러서 바로 그러니까 송영길 전 대표가 이런 나름의 이 결단을 하게 될 경우에는 당 차원에서의 저는 배려도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. 예를 들면 앞서 이야기했던 검찰 조작 기소에 대한 대응 특위위원장 정도도 한번 배려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. 네.